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갈테마 첫 번째 이 테마는 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풍제약 긴급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신풍제약이 급등했을 때 뉴스를 서치하다가 한 가지 문구를 발견했었거든요. 신풍제약이 임상 결과 발표를 해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연기되고 있어서 약간의 우려도 있다라는 문구를 한 가지 봤는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재 2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저희 어떻게 진단을 좀 내려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신풍제약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제약회사든지 임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임상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들이 좀 극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내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과연 임상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좋은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과연 코로나19 치료제 쪽에서 제대로 된 승인을 받고, 물론 이제 일부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약들이 있지만은 경구용 치료제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서 판매까지 이어진 기업이 있을까? 그렇게 잘하는 회사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다라는 것 자체 뭐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어렵다. 부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에 대한 차익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백신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방금 신풍제약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반면에 오늘 인바이오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한가 직전까지 현재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그럼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인바이오젠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 BNC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들이 그러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있는 국가들에서 신속 승인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신 같은 경우 지금 중증으로 가는 확률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해당 종목군들이 급등을 해서 좋은 타이밍을 좀 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분할 매도 관점으로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토대로 결론을 내보면 일단 수익이 났을 때 조금씩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놓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급등하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들을 매수 관점으로 들여다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럽고요. 내용일 것 네. 같습니다. 반면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신풍제약이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어제 임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임상을 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한 이후에는 다시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한 번씩 움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부담감이 좀 적은 신풍제약 쪽을 다른 기업들보다는 뭐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78,000원 선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80,000원 위쪽으로 좀 85,000원 선을 짧게 보겠지만은 손절가를 62,500원 선 이전 저점 부근인데요. 이 정도 선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이야 워낙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텨보는 걸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목표가 85,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62,500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신풍제약 첫 번째로 긴급 진단 내려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의 갈테마 우주항공 관련주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마켓주민 시간에도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집중 진단을 해봤었고요. 오늘 관련주가 또 한 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좀 저희가 앞으로 전망을 좋게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성장주의 순환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죠.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친환경 관련주 어떻게 보면 순환매 테마들이 다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성장주 쪽에 피날레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지난 1, 2월 달에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 성장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우주항공주들이 갈 가능성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우주산업 TF가 곧 개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정책 요소들을 좀 점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야 될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 관련주 해서 이슈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퍼스텍, 인텔리안테크 있고 대표적으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테크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항공우주 관련주들을 섹터별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항공 기체 쪽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위성 쪽 그리고 미사일 쪽 이렇게 해서 국방이라든지 항공 쪽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 선정에 참 고민이 많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기업은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선정 고민이 좀 있었던 것은 어제 이제 주가가 가장 세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리안테크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도 위성 쪽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해상용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결국 해상용 안테나 2020년도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2020년도 시장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선박 쪽의 수주 회복 그리고 교체 주기에 따라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용 안테나 쪽에 대한 이 해상용 안테나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같은 경우는 원앱 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G 이후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무선 쪽에 대한 망으로 정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해외 쪽에 수주를 받았었던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업이다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오랫동안 좀 쉬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거래가 붙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는 85,000원 선, 손절가는 62,5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방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이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시기를 한번 짚어보자면 올해 연초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 때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 속에 한번 움직였었고 꽤 오랜 시간 쉬었다가 요즘 들어서 슬금슬금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서 인텔리안테크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눌렸을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85,0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2,500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